호스텔은 네. 하는 분들이 권리금 같은 경우는 수익성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호스텔 인허가를 진행하는 행정사님이나 건물 용도 변경을 진행하는 이제 건축사님들께 얘기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그렇죠. 객단가가 제일 높은 게 홍대 명동, 그다음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한참 지금 붐을 일고 있는 호스텔 관련돼가지고 호스텔도 지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또 전문가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전문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적으로 지금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구상하고 계시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보기 좀 대단한 분인데 하여튼 오늘 그 호스텔에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제 개인적인 것도 궁금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마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자 좀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스텔 요즘 완전 붐이거든요. 그쵸? 네. 완전 붐인데 호스텔을 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 모든 게 돈이잖아요, 돈 이게. 그렇죠. 그래서 돈이 어쨌건 이거 호텔을 조그만 호텔 짓는다는 건데 이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최소한 그 얼마 정도 자금이 물론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작은 호스텔은 뭐 네. 1억 전후로도 하는 분들이 있고 1억 전에도 가능해요? 그렇죠. 대신 작겠죠. 한 뭐 10몇 평, 20평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네. 뭐 10억대도 12억, 3억대도 있고요. 그 12억, 13억 정도라면 방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대충 대략적으로? 방보다도 네. 이제 권리금 같은 경우는 수익성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월 수익이 뭐 한 3천만, 4천만 원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을 뭐 그 정도 들여서 한다 그러면은 한 30개 이상 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저도 이게 개념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호스텔이든 뭐든 이런 숙박업 같은 거를 이제 룸만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호스텔도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사업성으로 봐야 되는 거면, 그렇죠. 이거 얼마 내가 수익을 벌 수 있는 이걸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결국에 그만큼의 사업성이 있고, 네. 돈이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작게 시작하면 뭐 1억도 될 수 있고, 비싸면 10억도 될 수 있지만, 1억으로 되는 시작을 한다면 1억을 많이 버는 돈을 벌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월 매출과 순수익도 뭐 투자금과 뭐 이거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건 좀 있나요, 이게? 그래도 투자금 1억당 한 250만 원 이상의 월 수익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은 이걸 뭐 예를 들면 고시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호스텔은 아주 수익률이 높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일이 많죠. 일은 더 많고, 네. 당연히 일이 많아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250만 원이면, 1억에 250만 원이면 그래도 몇 프로인가요? 2.5% 되는 거네요, 지금? 연 3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의 어떤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연 30%면은 괜찮네요. 좋은 네. 거네요. 연 30%면. 근데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국내 여행만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여행 갈 때도 뭐 휴가 하는 데서 가는 성수기 비수기가 좀 극렬하게 많다고 느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보면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이게? 확실히? 보통은 이제 하반기가 더 강한 측면이 있고요. 하반기가. 그리고 우리나라 1, 2월 진짜 춥잖아요. 그때는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요? 완전 춥고 막 사람 돌아다니기 어려울 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떤 마케팅이나 운영 능력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고요. 그러고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네. 하반기로 갈수록 벌다가 거의 10월 피크 정도 보고 한 10개월 정도 크게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수기, 비수기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마케팅적 예전보다는 많이 이게 차이가 많이 없어졌고 거의 그리고 이거는 마케팅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뭐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비수기를 극복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래도 다른 숙소보들보다 조금 더 벌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정도입니다. 그 호스텔이라고 하면 내국인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상관없어요? 맞아요. 내국인 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중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운영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모텔도 네. 뭐 외국인 타겟으로 여행객 타겟으로 받으면 외국인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호스텔은 거의 외국인 수요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요즘에 그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캐리어 끌고 다니는 아, 분 예. 엄청 많은데 이분들이 다 호스텔 쪽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아. 호텔 아니면 네. 모텔, 호스텔 세 군데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요즘 모텔도 결국에는 이렇게 관광객들 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많이. 그건 이제 그러니까 운영자 어떻게 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근데 전혀 무관한 거죠, 운영해도. 아, 그렇게 상관없고? 예.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저는 이제, 저 때는 이제. 그럼 요즘에 너무 호스텔 시장이 너무 붐이에요. 저도 이제 건물 그렇죠. 투자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중개인들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뭐 호스텔 붐이니까 뭐, 호스텔 할 뭐 자리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호스텔 시장이 아직 그래도 이게 너무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게 또 시장이 블루오션, 레드오션 바뀌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뭐 기회가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시장이? 저희도 이제 숙박업소를 세 곳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네. 늘 그 점을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1년간 종로, 뭐 명동, 홍대 지역에 정말 많은 호스텔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뭐 당장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호스텔 인허가를 진행하는 행정사님이나 건물 용도 변경을 진행하는 이제 건축사님들께 얘기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공급이 그냥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중심부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호스텔을 지으려 그러면 외곽에 지어도 되지만 정말 수익성이 나오는 곳에 들어갈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 한참 붐은 작년에 좀 많이 붐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붐이긴 한데, 지금까지 붐이긴 한데.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 보니 붐은 지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요? 더 퍼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 데나 막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호스텔도 뭐 어디 사업을 하는, 어쨌든 사업이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해야 될 텐데, 뭐 입지 선정에 대해서 내가 만약 호스텔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입지 선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따져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객단가인데요. 뭐 흔히 이제 숙박에서는 ADR이라 그래요. 뭐 에버리지 데일리 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일매일 방 하나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는지. 근데 이 객단가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종로나 뭐 명동, 홍대 지역은 객단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호스텔 시설비를 억 단위로 들여서 들어가도 원가 회수도 하고 영업도 하는데 명동, 종로, 홍대. 그렇죠. 객단가가 제일 높은 게 홍대, 명동, 그다음에 이제 종로, 그다음 동대문, 성수, 건대 이런 순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정말 안 나오는 지역에 호스텔을 신설을 하면 시설비는 전국 어디 가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설비는 똑같죠. 맞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정말 그냥 운영해도 잘 되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거기서 객단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특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테마가 있거나 아니면 고급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건 엄한 데도 하는 건 안 좋네요. 그러면 호스텔을 정말 자신이 있어서 제대로 만들어 들어가면은 좋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객단가가 안 나오는 지역이면 꼭 호스텔을 해야 되냐. 그렇죠.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모텔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사업가시네. 이게 맞아. 사업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곳에서 괜히 막 호스텔 한다고 해가지고 수익도 안 나오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죠? 눈을 좀 사업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예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막연하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호스텔을 예약을 하거나 이 호스텔을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플랫폼을 관리하시는지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마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흔히 이제 OTA라 그래요. 여행 앱이죠. 그래서 국내 OTA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야놀자, 지금은 놀로 이름이 바뀌었죠. 놀이 있고 뭐 여기 어때, 네이버 예약 이게 거의 메인이고요. 해외 OTA, 부킹닷컴 그리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에어비앤비, 그리고 아고다, 트립닷컴, 뭐 익스피디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호스텔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예약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다 다 등록을 해놓는 건가요? 이제 다 등록을 하면 무조건 OTA는 많이 올릴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 분들이 그냥 한두 개 올리고 영업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모르실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OTA에 올리면 예약이 쏟아져 들어올 때 컨트롤해주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쓰기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는 OTA 2개만 써도 뭐 예약 잘 들어오는데 왜 그걸 쓰면서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영업적으로 무조건 많이 쓰고 프로그램 사용해서 CMS라 그러거든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뭐 숙박업도 호스텔도 결국에는 뭐 잘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뭐 표현을 하기는 뭐 공실화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공실에 대한 뭐 좀 핵심적으로 이걸 막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일단 기본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청결이 잘 관리되지 않는 곳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모텔, 호스텔은 그래도 청소를 그나마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적으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써서 최대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올리고,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뭐 프로모션이든 아니면 뭐 상위 노출을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돼서 또 고시원이나 월 단위로 방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품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좋긴 좋겠네요. 이런 거는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러면은 분명히 뭐 호스텔 장점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렸는데 이게 운영하는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호스텔이 어떤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호스텔도 마냥 사람들이 붐이지만 무조건 좋은 점만 많이 노출돼 가지고 붐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을까요? 이 호스텔에? 호스텔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숙박 전체적인 단점이 예를 들어서 정말 외주를 주지 않을 경우에 24시간 고객의 응대에 좀 레디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는데 밤에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키오스크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객실이 10개 전후나 소형 호스텔은 키오스크를 두기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금액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약 메시지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고객 응대가 그렇다는 거.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에 대해 그 외국인 울렁증 같은 게 보통 있잖아요. 외국인 나갈 때 갑자기 외국인들이 나한테 다가오기만 해도 무서운 같은 영어가 안 될까봐 뭐 이런 거를 걱정해서 호스텔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응책이 있나요, 이런 게? 사실 제 생각에는 전혀 걱정할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왜냐면 요즘에 AI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AI. 심지어 어떤 분은 전화 통화가 오면 여기 있는 핸드폰으로 AI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그렇지. AI랑 통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을 시킨 다음에 이 나라 말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다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문명이 바뀌었는데 제가 문명의 흐름을 못 따라갔으면 그리고 뭐 텍스트 메시지로 오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번역기를 돌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거를 또 너무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걱정들은 이런 문명의 시대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만약 그러면 이거 만약 호스텔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호스텔을 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법적 규제라든지 받으지 않을 때 뭐 이런 리스크 부분 이런 거 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건 사실 이미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행정처분이 없다면 그대로 인계를 받으면 문제가 없겠고요. 새로 신규 시설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가 호스텔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 건물인데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죠.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고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여러 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뭐 허가가 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 날 것처럼 해가지고, 덥석 매입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낭패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꼭 주의하시고, 미리 체크를 하시고 나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용도 변경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호스텔이 아무래도 상업지뿐만 아니라 뭐 준주거나 3종, 2종,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 용도 변경이 되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풀어나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있진 않지만, 용도 변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됐을 때는
허가받고 이런데 크게 어렵진 않나요, 그거는? 네, 그건 이제 전문 행정사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네. 되는 부분이고요. 뭐 네. 100%는 아니지만 네. 일단 가장 큰 관문인 네. 용도 변경이 아.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초보자들이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겁이 나는데, 이제 초보자들이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이다라고 추천해 줄 만한가요? 그럼 어떤가요, 지금? 냉정하게. 네. 저는 사업성은 분명히 좋고, 사업성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율도 되게 많이 오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관광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그런데도 조심해야 될 거는, 호스텔이 될 자리에서 좀 창업을 하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호스텔을 창업하는 게 목적이 돼서, 호스텔을 하기에 애매한 곳에서 막 창업을 하게 돼요. 실제로 많나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중심부의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성 자체는 되게 좋지만 어디 사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여기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시원도 해보시고 뭐 모텔도 해보시고 호스텔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만약 이 세 개 중에서 냉정하게 에어비앤비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거 다 해보셨네. 숙박업 안 해보신 게 없네. 샘사멘트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안 해보신 게 없네요. 전 하나도 안 해봤는데. 어찌됐건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난 이거를 추천하겠다라는 게 있나요? 저는 모텔 모텔 추천하세요? 저는 실제로 모텔을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숙박업 모텔 매장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정말 이런 거 말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저희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이유도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이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이 아니라 여기 자러 오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쉬워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 주무세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와이프가 다 알아서 그냥 따라만 가서 자요. 그럼 어디 가세요? 저희가 자는 곳들은 대부분 호스텔 같아요. 호스텔? 네, 저는 호스텔 요즘 옛날에는 힐튼이라는 이런 호텔을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뭐 모텔 같고 호텔 같고 막 그런 애매한 곳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정체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 데서 가서 자거든요. 숙박비가 좀 저렴하고. 맞아요. 이 투숙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머릿속에 호텔과 모텔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호스텔이든 뭐 에어비앤비 숙소든 이거는 이제 운영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눈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나 에어비앤비는 묵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텔은 여행객을 받기 위해서 타겟팅을 하면 호스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스텔 비수기에는 그냥 내국인 수요나 출장객이나 그냥 연인들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모텔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호스텔은 정말 호스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호스텔도 모텔 느낌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텔의 장점과 호스텔의 장점만 가져가자. 좀 이런 생각인 거죠. 이런 거 강의도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강의 때 말씀해도 돼요? 해드렸었죠. 그래요? 작년까지 이제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는 아주 사업적인 거잖아요.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고민을 하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델들을 도전해서 성과가 나다 보니까 이거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저희 이제 모텔 처음 들어갈 때 이런 가설을 세우고 도전을 했는데 되니까 이거를 호스텔 고객도 오고 모텔 고객도 오고 그리고 방이 만약에 비면 대실도 판매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실은 거의 판매하고 있진 않고 모텔처럼 호스텔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익성을 높이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시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게 포인트네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찌됐건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혹시 뭐 이거 관련돼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만약에 뭐 창업하시는 분들 진짜 뭐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거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창업 컨설팅은 하고 있진 않고요. 아무래도 직영 매장과 저희 역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숙박업 관련, 호스텔, 뭐 모텔 관련해서 솔루션 제공하는 더 사업을 앞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준비가 되면 네. 컨설팅도 다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를 빨리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오늘 뭐 나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게요. 네. 네. 숙박업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요. AI 시대에 엄청난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남은 자영업이 이 숙박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잘 알아보시고 도전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